부동산 세금이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파격 완화. 정부에서 충격적인 정책 예고를 합니다. 정책 실현에 따른 달라지는 부동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 들어볼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존쌤입니다. 정부에서 드디어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요. 얼마 전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이 실거주 중인 1주택자라면 종부세 미적용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화답을 하며 힘을 실어줬죠. 다만 진성준 최고의원 같은 경우 그건 아닌 것 같다. 1주택 실거주자라 할지라도 종부세 안 내는 건 안 된다. 다만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으니 조율을 해보자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얼마 전 정부가 종부세 완화는 아닌 것 같고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폐지를 시사했죠. 야당 내부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반드시 이기려면 보수표를 끌고 와야 한다는 의견과 그리고 기존 노무현과 문재인의 대를 끊으면 안 된다라는 친노, 친문 세력들과 신진 세력들의 이견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내부 분열을 틈타 정부가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현재 야당에서 특검 추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여야 간 조율하기는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이런 와중에 6월 2일 정부에서 취득세, 양도세 대폭 완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줍니다. 그럼 세금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 번째, 취득세 중과 완화. 현재 비규제 지역 기준으로 3주택부터 취득세 중과되죠. 3주택은 8.4%이고 4주택은 12.4%입니다. 2020년 중반에 시행된 취득세 중과 때문에 결국은 다주택자의 수요가 급감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것 때문에 서서히 수요 감소에 따른 집값 하락이 발생했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취득세 중과 부분을 50% 감면하겠다라고 했지만 민주당이 반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취득세 중과 전면 폐지가 아니라 50% 감면 정도에 그친다면 주택을 매수하려는 다주택자가 급증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하락기에 프리미엄 주고 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좀만 더 기다리면 중과 폐지를 해줄 건데 굳이 지금 살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 중과 폐지가 아닌 단순 완화 정도는 시장에 큰 반향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보유세 완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합치겠다. 그럼 지자체에서 세수를 걷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취득세 부족으로 현재 지자체가 죽겠다고 하니 당장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즉 야당을 설득하기에도 합리적인 것 같아요. 종부세 폐지를 한다 해서 종부세 구간에 걸리는 다주택자가 이전보다 세금이 팍 줄어드냐? 정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설계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법이 잘못되어서 억울함이 생긴 사람들 정도, 그들을 구제하는 정도로 법이 설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부세를 폐지해도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양극화를 기대하신 분들께서는 꿈 깨세요. 세 번째, 양도세 중과 폐지. 현재 규제 지역에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의 양도세를 내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안 내요. 그럼 이걸 폐지하는 목적은 언젠가 또 다른 정권에서 악용할까봐 입니다. 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정부에서는 양도세율이 1% 오를 때마다 아파트 매매 변동률이 0.206% 증가한다. 거래량은 또 6.879% 감소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양도세 중과는 어차피 비규제 지역에서는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강남, 용산을 제외하면 남의 일이라는 거죠. 결국 부동산 규제 강화든 완화든 간에 보편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적용이 가능해야지만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취득세 중과 일부 완화, 종부세 폐지 이후 재산세 통합, 그리고 양도세 중과 폐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영상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